자, 그럼 두 번째 면세제도입니다. 자, 면세제도는 영세후제도와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 면세제도를 우리가 적용하는 취지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있다.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소득세나 법인세를 보면 우리가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그 세금으로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세금인데, 이게 되려 거꾸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이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게 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걸 거꾸로 거슬러 간다는 의미에서 역진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사례가 이런 거예요. 이 역진성의 개념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1억 원인데 만 원짜리를 소비하면 1,000원의 부가세를 내죠. 그럼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VAT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Value Added Tax의 약자예요. VAT. 그래서 1억 원을 버는데 내가 부가세 1,000원을 내요. 근데 내가 10만 원을 버는데 만 원을 소비해도 똑같이 1,000원을 내는 거죠. 그럼 1억 원 벌어서 1,000원 내는 거랑 10만 원 벌어서 1,000원 내는 거랑 이 부가가치세 부담 비율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 부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역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진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굉장히 많은 조세를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내비둬야 되는데, 이런 역진성은 또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진성을 없앨 수는 없고 역진성을 좀 완화시키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서민들, 이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들이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면세로 열거를 하자. 그래서 면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초 생필품과 관련된 거, 뭐 농수산물이라든지 또는 기초 생필품과 관련된 그런 재화 용역, 그리고 국민 후생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좀 서민들한테 부가세를 줄여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이제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를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것들로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이런 도서 같은 책 있죠. 이런 서적도 면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면세사업자는 영세후 사업자, 즉 과세사업자, 영세후 적용되는 경우랑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예요. 결론적으로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인데요. 자, 이 출판사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을 했어요. 요 A 기업한테 1,000원에 뭐 종이라든지 뭐 이 책 만들 때 들어가는 것들을 구입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할 때 이게 과세의 제화다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100원을 포함해서 1,100원을 지불해서 출판사는 이 원재료를 구입을 하는 거죠.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그러면 이 A 기업은 1,000원은 자기 매출이고 100원은 국가에 내야 될 부가세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100원을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출판사에서는 이 종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가지고서 책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서적, 책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면세로 열거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책을 3,100원에 팔았다. 그럼 여러분, 돈을 얼마 받아야 돼요? 3,100원에다가 부가세 310원을 더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면세라고 했으니까 3,100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이 면세사업자인 출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3,100원의 매출이 발생됐지만 부가세 받은 게 없으니까 매출세액은 0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면세 사업자가 매출 이전 단계에서 이 100원의 세금을 부담했는데 이 10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을 해줄까? 환급을 안 해줄까? 이건 국가가 이 법을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매입세액 100원 환급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환급을 안 해줍니다. 환급을 안 해줘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세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이런 어떤 수출 촉진이라는 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면세 제도는 굳이 완전 면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면세 품목에 대해서 매출 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지만 굳이 이 매입세까지 환급을 해주진 않겠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출 단계에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줬지만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이지만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출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출판사가 종이 같은 원재료를 매입을 했어요. 부가세 100원을 포함해서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책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재료가 되겠죠. 자, 우리가 상기업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상품이라고 하지만 제조기업에서 제품 만들 때 구입한 재료를 원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출판사는 원재료라는 자산을 구입했고요. 현금으로 1,1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출판사의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차변에다가 요 100원만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분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부가세 대급금은 이 사업자가 100원의 세금을 내고 이걸 공제받을 수 있을 때 선납세금처럼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계정을 써서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으로 기록을 했지만 지금은 이 100원을 공제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지금 이 케이스에선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제 못 받는 100원도 이 원재료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세무당국에서 이 1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줬다면 이 책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값은 1,000원이 됐겠지만 이 100원을 공제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 공제 못 받는 것도 그냥 세금 비용이 아니라 이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원재료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에 팔아야 될 책을 이 공제 못 받는 100원까지 재료값이 더 들어간 걸로 봐서 3,1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면세 사업자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공제 못 받는 이 100원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세 제도는 완전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이 100원의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급금이라는 계정을 차변에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은 요 해당 계정에 다 포함시켜서 분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제품 이 책을 팔았을 때는 이건 하나의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고 현금 3,100원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3,100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환급받을 금액도 없고 납부할 것도 없으니까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납부 의무는 없지만 협력 의무 등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에 신고하고 납부할 게 없다. 이 면세사업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제도는 완전 면세다, 부분 면세다. 그렇죠. 부분 면세. 이걸 또 불완전 면세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완전한 면세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이 전가가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고요. 자, 그러면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면세로 열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면세로 열거되어 있다. 자, 이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개념 정리보다는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단순하게 이러한 것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놓은 거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 보니까 첫 번째는 기초 생활 필수품이에요. 어, 첫 번째는 미가공 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거.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농산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야채나 뭐 쌀이나 이런 거 있죠. 그죠? 축산물은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그죠? 수산물은 생선. 임산물은 뭐 도라지라든지 이렇게 산에서 나는 이런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런 자연식품들. 이런 미가공 식료품은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불문하고 다 면세를 해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미가공인데 비식용, 사람이 먹지 않는 뭐 가축 사료라든지 이런 농축수 임산물의 경우에는 국산만 면세가 돼요. 비식용, 미가공 비식용의 경우에는 국산만 면세가 되고 외국산은 과세가 됩니다. 미가공 식료품, 사람이 먹는 거는 국내 국외 불문하고 면세입니다. 자, 그리고 면세로 또 규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보니까 수돗물. 주의사항은 이런 편의점에서 이 생수를 팔잖아요. 그쵸? 이거는 과세가 돼요. 근데 이제 서민들이 소비하는 이런 수돗물은 부가세 면세로 정책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연탄과 연탄입니다. 여러분 오타가 있는데 연탄과 무연탄. 자, 연탄이나 무연탄은 부가세 면세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서민들이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닌 이런 갈탄. 갈탄이라는 게 이게 공업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착화탄.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 같은 데 가보면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번개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도 뭐 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규정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도 면세고 액상형 분유도 면세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정책적으로 규정을 한 거니까 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좀 암기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객 운송 용역, 사람을 싣고 나르는 이런 여객 운송 용역 뭐 있을까요? 지하철, 뭐 버스, 뭐 고속버스도 있고 KTX도 있고 뭐 택시, 비행기 많죠. 그럼 여러분 주의사항은 이 여객 운송 용역은 이런 시내버스나 이런 시외버스, 일반 고속버스, 뭐 이런 것들, 지하철 이런 것들 요금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주의하실 거는 택시 요금이나 비행기 요금이나 또는 우등 고속버스, 일반 고속버스 말고 그리고 KTX와 같은 고속철도, 전세버스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과세가 또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 서민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버스나 일반 고속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기차나 이런 것들은 면세가 맞습니다만 택시,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뭐 이런 KTX 같은 고속철도, 전세버스 이런 건 과세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국민 후생과 관련된 것도 면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의료보건 용역, 그리고 혈액. 자, 주의할 거는 여러분, 우리 미용 성형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의료비지만 이 미용 성형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과세입니다. 또 애완견 수의 용역도 과세입니다. 애완견 수의 용역도 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용역은 면세인데요. 인허가 된 교육기관은 면세고요. 인허가 받지 않은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거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나 이런 댄스 학원들 있잖아요. 무도 학원이라는 게 댄스 학원이에요. 이런 학원은 과세가 됩니다. 자, 우표나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이런 것들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고요. 단 주의할 거는 우표는 면세인데 고가의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도 면세예요. 도서를 파는 것도 면세고 도서 대여도 면세입니다. 신문, 인터넷 신문 포함해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이런 것들도
공공과 관련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세예요, 여러분. 다만 방송국에서 광고 수입이 생길 수 있잖아요. 광고 용역 그런 건 과세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법 소정의 담배, 그다음에 예술 창작품, 문화 행사 뭐 이런 것들도 면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단순 암기입니다. 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거. 우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공장 지어서 만약에 물건 만들고 싶다 그러면 땅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를 사고 파는 거, 토지를 공급하는 건 면세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건물을 파는 건 과세예요. 이렇게 상가 건물을 판다, 이런 건물을 판다, 과세인데 기본적으로 토지의 공급은 면세라는 거 아시겠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이나 보험 용역은 면세입니다. 금융이나 보험 용역 면세입니다. 또는 인적 용역 이런 뭐 프리랜서들 있죠. 저술가, 작곡가 그 밖에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인적 용역입니다. 그죠? 이런 거 토지를 공급하거나 금융보험 용역이거나 이런 저술가 등의 어떤 인적 용역이거나 이런 경우는 면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밖에 이제 기타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면세로 규정되어 있고요. 종교, 그다음 자선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타가 있네요. 자선 또는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것도 면세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면세예요. 쉽게 생각해서. 자, 이 주택과 관련된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면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부수되는 토지라는 거는 우리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밑에 이 건물과 관련된 토지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임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택 임대료는 부가세 면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할 때. 상가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입니다. 여러분. 주택 말고 상가 임대료는 과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객관식에서 문제가 다음 중 면세가 어떤 게 해당되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최대한 기억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제도에서 또 주의할 점은 면세 포기제도가 있어요. 면세 포기제도가 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만약에 이 면세 사업자가 해외에다가 수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영세율 제도에서 공부했을 때 과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받을 수가 없어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면세 사업자도 수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출을 했는데 매입세 환급을 못 받아요. 면세 사업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나 면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인데 면세 안 하고 과세 사업자 할래요? 그렇게 못 해요. 그렇게 못 하는데 이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수출을 해가지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키워드 이런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라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키워드를 면세를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이런 수출을 한다든지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 이런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면세 물건을 파는데 나 면세 사업자 안 할래요. 그렇게 못 하는 거고 이렇게 수출 등과 같은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 그럼 면세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과세사업자로 되는 거니까 이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면세 포기를 해서 매입세액 환급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면세 포기 절차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딱 어떤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에 포기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다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 3년이 지난 후에는
그때는 면세 적용 신고를 하게 되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면세 면세 포기했다가 또 자기가 또 유리할 때는 또 면세로 또 적용받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면 이거 갖고 또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3년이라는 기준을 둔 겁니다. 자,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만 포기가 가능하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표는 별표. 자,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차이점을 좀 명확히 잡고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영세율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세율 제도는 국제 간의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영세율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그렇죠. 면세 사업자는 안 됩니다. 과세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여러분, 간이가세자도 과세 사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대신에 환급은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주의하실 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면세 정도는 영세율 제도는 부분 면세예요? 완전 면세예요? 그렇죠. 완전 면세죠. 자,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들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 등입니다. 그래서 직수출하는 것도 되고, 뭐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외화 획득하는 거, 뭐 그리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간접 수출도 된다고 그랬었죠. 뭐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럼 면세 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면세 제도는 취지가 좀 다릅니다.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고 국가가 조세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 면세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면세제도는 당연히 면세 사업자,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면세 정도는 완전 면세예요, 부분 면세예요? 그렇죠. 부분 면세. 이걸 불완전 면세다라고도 부릅니다. 자,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국민 후생과 관련된다든지 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구성요소, 금융보험, 또 토지의 공급, 또 이런 저술가 등의 인적 용역 그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영세율 제도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의무 여부는 자, 영세율 제도는 과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관련된 재반 업무를 다 이행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라든지 이런 의무를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세제도는 납부할 것도 없고 환급받을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요.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지만 개인은 소득세법, 개인 사업자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여기다 적어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지만 협력 의무는 존재해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뭐 그런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영세율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 영세율 포기할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근데 면세 제도는 어때요?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영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있다. 그럼 매입사에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를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포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관련된 객관식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영세율과 면세의 객관식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포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맞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가능하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번부터 볼까요? 면세 사업자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학술 또는 기술단체, 그죠? 기술연구단체 그 경우에 한해서인 거지.
그냥 면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포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죠?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아니죠.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서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면세 포기하게 되면. 올바른 것은 2번인데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지 못한다고 했었죠. 답은 2번이었고요. 문제 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등고속버스는 과세예요, 여러분. 그죠? 우등고속버스는 과세입니다. 과세되는 건 내가 X표 쳐볼게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죠?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죠? 면세를 찾는 거니까. 자, 식용, 사람이 먹는 외국산 미가공 식료품. 자, 식료품, 사람이 먹는 식료품은 국산, 외국산 불문하고 면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국선 변호인에 대한 국선 변호도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뭐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건 단순 암기 그냥 해주세요.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 이런 골동품은 과세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거는 나라, 마니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나라, 마면. 3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골동품은 과세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세율 제도입니다.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면세 제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옳지 않은 거네요, 벌써. 답이 1번이 돼버렸네요. 그럼 2, 3, 4번은 옳은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영세율 제도는 완전 면세 제도이다. 맞죠?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맞죠? 그래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쵸? 예, 맞는 표현이죠.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요거는 본문에 제가 적어놓진 않았었지만 상호 면세주의에 따른다. 이게 뭐냐면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한테 영세율 적용을 해줘요. 그럼 우리도 상호주의로 똑같이 적용해주고 얘네 외국에서 영세율 적용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주고 예, 상호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를 상호 면세주의에 따른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적용해주면 우리도 적용해주는 거고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상호 면세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면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도서신문 면세고요. 연탄과 무연탄 면세라고 말씀드렸죠. 우표, 인지, 증지, 복권도 면세입니다. 그럼 답은 1번인데요. 자,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항공기, 비행기, 택시, KTX 이런 거 과세라고 말씀드렸었죠. 4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주택 임대료는 면세라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상가 임대료는 과세고. 그죠? KTX 과세라고 했었어요. 연탄, 무연탄 면세, 금융보험 면세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고속철도 과세입니다. 택시, 고속철도, 항공기 이런 것들은 과세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거래에는 국내 거래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럼 우리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도 간접 수출로 봐서 영세율 적용 대상 해준다고 했잖아요. 옳지 않은 건 벌써 1번인데요. 그죠? 6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2, 3,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면세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맞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해외건설공사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상가 부수토지의 매각.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자,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알겠죠, 여러분?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1번이죠. 자, 국내 거래에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다.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분 영세율 적용이 된다라는 거. 6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자, 다음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거.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맞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여러분. 그죠? 바로 2번이 나왔네요. 이렇게요. 자,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서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맞는 표현이죠.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죠. 어떤 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도 우리가 수출로 봐서 간접 수출로 봐서 영세율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세율과 면세는 우리가 또 부가세 실기를 입력할 때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